제가 어제 이제 데블스 플랜 보는 내내 왜 기분이 그렇게 더러웠나 라고 영상 올렸는데, 오늘은 조금 내용을 바꿔가지고 데블스 플랜 중간중간에 제작진이 이렇게 했으면 좀 어땠을까 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여러가지 케이스를 생각해봤는데 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일단은 중간에, 중간도 아니죠, 사실 막판에 이제 현규님이 사실 나는 히든 보상으로 피스 10개가 있어 라고 이제 딱 까버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때 화면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막으로 뭐 현규가 감옥행 확정이 됐다라는 그런 비슷한 멘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감옥을 가는 건 맞는데 이제 피스 주는 거를 뭐 감옥 가서 받아,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제작진이 조금 풀어갈 수 있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제가 볼 땐 둘 다 이득인 게, 제작진이 입장에서는 현규에 대한 어떤 서사를 만들어줄 수가 있었어요. 현규가 비록 뭐 플레이하는 내내 여러 좀 플레이어들 간에 좀 안 좋은 인식이나 좀 뭔가 말투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시청자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지만, 어쨌든 얘는 감옥에 가서 살아 돌아왔다, 얘는 좀 증명을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약간 스토리텔링을 한 번 더 풀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없애버렸죠. 그리고 이제 피스 10개를 이제 거기서 그냥 줘버리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게, 이제 보상이라는 게 피스 10개 를 아무 때나 준다이지, 이게 갑자기 너가 탈락 확정이 됐는데 살려준다,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뭐 감옥에 갔는데 구제해준다,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감옥은 가는 거고, 그리고 피스 10개 받는 건 감옥 가서 받아, 딱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이게 보는 사람도 그렇고 좀 플레이어들도 좀 더 자기 증명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룰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하게 얽히면 플레이어들끼리도 굉장히 이제 트러블이 나거든요. 실제로 피해게임 3 때가 딱 그랬죠. 그때 이제 무슨 룰북에 뭐 귓속말 하면 안 돼, 뭐 종이에 뭐 적으면 안 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서출근님이 진짜 막 극대노 해가지고 막 이제 욕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까보니까 뭐 다들 뭐 귓속말 하고 다들 뭐 종이로 뭐 하고 그래서 그냥 무마가 된 거였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서출근님 같은 되게 이제 액션이 큰 플레이어들이 있었으면 예, 또 한마디 나올 수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특히나 이제 피스 10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작진이 진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그냥 흘러보낸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특정 시간에 처리해야 된다, 약간 골든타임 그런 게 있는데, 진짜 그게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니었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세돌 탈락 부분에서 저는 이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이세돌 탈락을 그냥 게임 탈락이 아니라 진짜 이걸 감옥행으로 어떻게든 좀 피드백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엇가였던 게, 이세돌 플레이어님 자체가 진짜 여러 의미를 줄 수 있는 플레이어였거든요. 왜냐면 연합으로 가도 막 자기랑 이제 이상한 딜이 들어오면 그냥 쳐낼 수 있는 플레이어였고, 자기만 확실한 그 주관이 있는 플레이어였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플레이어라고 해도 또 어쨌든 굉장히 실력 있는 플레이어고, 심지어 데스매치에 간다고 해도 데스매치에서 돌아올 확률이 높은 플레이어였거든요.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름의 명장면을 만들 수 있는 플레이어였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너무 간단하게, 진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딸깍 그런 거, 그러니까 진짜 딸깍 하나로 이세돌 플레이어를 죽여버린 게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너무 아쉬워요. 저는 제가 이제 데브스 플랜을 보면서 가장 처음에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이세돌 플레이어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질까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암기가 되게 좋으신 분이니까 암기형 게임에서는 떨어지지 않을 거고, 뭐 굳이 한다면 배팅형 게임? 아니면 진짜 뭐 연합 대 소수 대결로 깨지려나,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 어느 것도 아니라 그냥 갑자기 메인 매치에서 히든 룰이 있어서 너는 죽음을 당했어, 이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암기형 게임을 왜 넣지 않았냐라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이번 데블스 플랜을 보면은 배팅형 게임이 많았죠. 배팅형 게임 많았고, 그리고 팀으로 되게 이제 협동해서 하는 게임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약간 뭐 룰 자체 히든 룰이 있다던가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더지니어스나 그렇고 이제 항상 이런 것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서바이벌 게임에서 가장 재밌었던 요소 중 하나가 저는 암기형 게임이었거든요. 상대방의 예를 들어 뭐 카드 게임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카드를 막 다 카운팅을 해.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막 적을 수도 없는 환경을 줘가지고 막 머리로만 막 암기를 해서 카운팅을 해서 이긴다든가, 아니면 뭐 신발끈을 풀어서 상대방 카운팅을 해서 이긴다든가, 뭐 그런 루트들, 그런 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막 수식 게임을 하는데 수식을 다 약간 암기로만 해야 되는 수식 게임이야. 그래서 암기를 맞춰야 돼. 이런 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왜냐면 짧은 시간 안에 암기를 해서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플레이어들의 역량을 진짜 완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이미 사실 더지니어스도 그렇고 피해 게임도 그렇고 많은 어떤 서바이벌 게임에서
암기형 게임 자체가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뭐 당연히 들어가는 루트 중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준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그 제작진이 잘 계획을 짜면은 이렇게 준비했던 거 좀 무마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데블스 플랜 게임을 보면은 진짜 다 그래요. 다 똑같아. 다 막 베팅, 확률, 그것도 아니라면 뭐 베팅인데 사실 베팅이 아니야. 그러니까 형식만 베팅이고 그냥 팀으로 협동해서 해야 돼. 그래서 어느 게임이든 다수 대 소수 연합이 항상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물론 어떤 서바이벌 게임이든 다수 대 소수 연합은 존재했죠. 그렇지만 뭔가 언제든 그런 게 있잖아요. 소수 연합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었다. 특히나 이제 데브스 플랜 보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현규하고 현준하고 데스매치 3판 붙습니다. 붙는데 이때 이제 수식으로 만드는 거에서 붙어요. 자막이 계속 수학가인 누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수학가라고 해서 유리하고 안 하고는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보면서 여기에서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완전 순수히 너무 단순했다. 여기서 차라리 암기를 넣어가지고 그 판을 보고 암기를 할 수 있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맞지 않나? 너무 맛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 마지막에 보면 무슨 뭐 현규 같은 경우는 막 테이블을 막 뭐 왔다 갔다 이러고 있어. 좀 마음에 안 들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짝 얘기하는 내용이긴 한데 소수 연합이 너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게 제작진이 좀 소수 연합을 좀 힘을 쓸 수 있도록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뭐 방금 제가 말했듯이 게임들이 너무 베팅, 그리고 아니라면 그냥 운적인 요소들, 심지어 베팅하고 운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연합해야 돼요. 연합. 그러니까 소수 연합은 소수랑 연합이 맞나? 아무튼 소수는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야. 항상 다수 연합한테 쳐맞거나 대줘야 돼. 이게 너무 너무 좀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이런 서바이벌 보면서 와 진짜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소수로 다수를 이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게임 살펴보면 소수로 다수를 이긴 적이 있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실 서바이벌 게임들은 게임을 10판 20판 하면은 한 번 두 번 정도는 꼭 소수가 다수를 이제 막 이기는 장면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막 진짜 뭐 뭔가를 찾아내서, 아니면 뭐 소수가 다수 중에 한두 명 꼬셔가지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진짜 소수가 다수를 이긴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살펴보면 뭐가 있었나? 오히려 되게 소수들이 뭔가 해보려고 해도 진짜 무기력하게 지거나, 아니면 그냥 막 피스 다수 연맹이 그냥 찍어 누른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진짜 이것도 이제 막판에 나온 거긴 한데, 제가 가장 좀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 게, 이제 막판에서 배신이 나오긴 해요. 막판에 배신하고 통수가 나오긴 해. 그런데 어떤 통수였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현규 살리기 위해서 규현님하고 소희님이 이제 연합을 배신하는 그런 배신이 있었다. 아주 정말 진짜 맛없는 배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소수들이 너무 힘이 빠져버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건 뭐 온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바이벌 게임에서 진짜 재미를 만들어주는 건 일단 첫 번째로는 진짜 압도적인 전략으로 승부를 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이 게임을 봤는데 연구해보니까 필승 전략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3명 4명이서 뭉치면 무조건 이겨. 뭐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수 플레이어들이 완전 게임의 빈틈을 찾아서 이기는 거죠. 내가 지금 한 명에서 두 명인데 이렇게 플레이하니까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거 각 나온다. 그런 거.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뭐 진짜 깜짝 배신, 깜짝 통수 이런 건데, 일단 이번 이 데블스 플랜에서는 통수나 배신이 뭐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되고, 심지어 있어도 막판에 나왔던 규현님과 소희님이 연합을 배신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별로였던 그런 거였고, 소수 플레이어들이 게임 비듬 찾아서 이기는 거 이거 없었죠. 없었고요. 그리고 어떤 필승 전략 찾아서 이기는 거 이것도 딱히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면은 그 무슨 수식 이렇게 막 판 해놓고 막 이제 더하기 빼기 먹여놓고 그런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플레이어들이 머리를 잘 썼으면 필승 전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아마 진짜 농담이 아니라 더지니어스나 피해 게임이었잖아요. 이거 분명히 누군가는 찾았을 거야. 필승 전략 찾았을 거야.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필승 전략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었나? 잘 모르겠어요. 아쉬웠습니다. 이게 뭐 영상 찍다 보니까 제작진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가 아니라 또 데브스 플랜 욕만 하고 지금 영상 마무리하게 생겼는데, 그만큼 정말 저는 기대가 컸었고, 저는 그래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막 욕 엄청 많이 하지만 저는 마지막 화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밌게 봤고, 세븐나인님이 확정적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게 뭐 변수가 없을까라고 기도를 했던 만큼 아쉬움이 너무 커가지고 영상을 또 만들어봤네요. 이거 참, 이게 얼마나 제가 화났으면 지금 이제 데블스 플랜 2 다 보자마자 몇 시간 만에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막 이거 올리고 있겠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결말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화가 나게 끝나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